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자, 이거 설정을 좀 다시 해주고,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 아침인데요. 벌써 주변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지금 시간이 6시 27분, 아직 30분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6시 27분인데도 이렇게 이제 밝은 아침 해가 벌써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네요. 날씨도 좀 살짝 포근해져 가지고 오늘 아침 기온은 대략 한 3도 정도 됩니다. 어제는 또 영하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좀 포근한 날씨이고요. 이따가 낮에는 한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진짜 일교차가 크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감기 안 걸리게, 특히 뭐 요즘에는 마스크 잘 착용하고 다니니까 뭐 감기는 잘 안 걸리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항상 좀 길러주면서 좀 영양 성분이 많이 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하면서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살짝 좀 안개는 있네요. 멀리 싹 쳐다보면 이제 살짝 이렇게 안개에 가려진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안개는 금방 거칠 것 같아요. 오늘 기온이 또 조금 높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제가 좀 뉴스를 봤을 때 좀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좀 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좀 언론사들이 가장 크게 좀 많이 보도를 했다.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보면 한 어제의 뉴스는 한 2가지 정도로 좀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뽑은 뉴스예요. 제 마음대로 뽑은 그 이슈인데, 첫 번째는 그거, 그 장애인 단체 있죠. 전장현이라고 하나요? 전장현에서 지난번에 이제 시위를 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뭐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이제 그거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 지하철 승하차 하는 그런 시위, 출퇴근 시간에 그걸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많은 게 좀 보완이 돼야 되고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제 또 이동하는 거, 뭐 그것뿐이겠어요. 평소에 생활하는 게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확실히 어려움이 많을 거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동하는 거,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탄다는 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상상을 통해서 저렇게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한번 다니는 게, 한번 이렇게 이제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정말로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예, 그런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이제 사회가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갖춰야 되는 건 맞는 부분이긴 한데, 야당의 이제 대표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표현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목적을, 예, 그 이야기하는 그런 시위를 하면서 다른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뭐 볼모로 잡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좀 비문명적인 이런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일정 정도 야당 대표의 그 의미,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또 짐작은 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장할 때 우리가 항상 자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누리는 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순간 그거는 이제 자유가 아니거든요. 자유의 정의를 이제 그렇게 내리잖아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예, 다른 사람도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행위. 나는 담배를 참 너무 피우고 싶어요. 나의 유일한 취미생활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아,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냥 담배 피워야지.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함부로 피우면 바로 제지를 받겠죠. 왜냐, 이제 사람들이 담배 같은 거 좀 유해한 물질, 예, 그 다음에 그 비흡연자들한테는 뭔가 위협을 야기하는, 예, 흡연자들조차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거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 어떤 일을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킨 거죠. 아무리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뭐 극복하려는 어떤, 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그렇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인 거는 맞아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표현 방법이 너무 강경한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이런 비문명적인 방법이다, 비문명적인 행태다, 비문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거를, 예, 바로 귀에 꽂혀가지고 그걸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이 비문명화된 행동이라고? 그럼 문명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나는 야만인이란 건가? 네. 우리가 하고 있던 이런 활동이 야만인이면, 야만적인 활동이면 우리 자체가 야만인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야당 대표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항상 보면은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 제가 보니까 어디죠?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채널 A던가요? 거기 금쪽 상담소 뭐 이런 거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자신이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조금만 바꾸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막 객관적이라고, 아니 나는 그냥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듣기로는 같은 지금 현 야당의 의원들조차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같은 당 내에서 뭐 사과의 목소리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약간 비문명화된 뭐 이런 말을 사실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장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시민들이 어려움을 좀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사실 진짜 당연해 보여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의도한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좀 비판을 받더라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방식, 그런 방식이 뭐 어떤 게 있을까. 거꾸로 참 이거는 출퇴근하는 시민들한테 좀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정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좀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궁여지책이죠.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사실은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듯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뭐 촛불 시위 뭐 한창 많았고 하나의 이제 문화로 막 자리 잡고 막 이랬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문제는 제가 그 기억하기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2002 월드컵 때 그 당시 이후부터 계속 촛불 어떤 시위, 촛불 문화제 이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그거를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주변에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소음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 피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무언가를 자신의 주장을 관철을 시키고자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이제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되겠는가. 반대로 또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표현이 그런 표현을 반드시 써야 되겠는가, 그 사람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참 안타깝다. 서로 간에 참 또 이해의 폭이 좀 좁혀져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좀 터놓고 이야기하고 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어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제 이슈 픽이고요. 두 번째는 좀 그거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장안의 화제, 그 있잖아요. 이제 퇴임을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 대통령의 부인이죠. 영부인. 영부인의 그 옷 문제, 의상 문제, 그거 가지고 막 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옷을, 그 의상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게 됐는지 그걸 밝히라는 그런 또 야당의 주장이 있고요. 또 뭐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반대되는 또 주장을 펼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원하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게 정치적인 어떤 공방전으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게 또 좀 씁쓸한 측면이죠. 옛날부터 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뭐 공직자들의 이제 그런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기관에 부여된 어떤 권한, 그 다음에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이제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내 자신이, 우리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여한 부분은 정말 공적인 일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때는 이제 분연히 또 들고 일어서는 거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뭐 완전한 이제 그런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한국 사회가 말이죠, 진짜로 그렇게 성숙해 있는가. 민주화가 그렇게 막 이루어졌다고 이제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제 시민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좀 상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그런 거에 부합하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도적으로도 사실은 어떤 공직자라든지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제도를 좀 충분히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가지려고 이제 하고요. 예. 좀 가지지 못한 약자들은 더 좀 소외받는 경향이 좀 있고요. 예. 그게 어떤 진영을 떠나서 말이죠. 한 진영 내에서도 뭐 진보건 보수건 간에 사실은 보수는 기존에 있던 좋은 것들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진보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잘못됐다. 이거를 좀 빠른 속도로 좀 바꿔보자. 잘못된 게 너무 많다. 이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진보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거나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 뭔가 사회가 크게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진보라는 그 가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테두리 안에서도 그 영역 내에서도 말이죠. 사실은 어떤 계층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상층부와 하층부가 또 가려져요. 그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층부는 사실은 보수의 상층부와 닮아가거든요. 좀 그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그런 측면의 이야기예요.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은 반대쪽 진영보다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 이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어떤 진영이더라도 어떤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진 집단이더라도 그 영역 내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요, 잘못을 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다수의 사람들은 진영 논리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의 이 아주 포괄적인 이 중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잠깐 요거를 제쳐줘도 되는 거다. 잠깐은 그냥 요거는 우리가 요거 생략해도 되는 거다. 이런 것까지 따지기에는 우리의 진짜 진짜 위대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되묻는 거죠.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지금 하루하루 이 생활에 나가는 그 과정에서 진지함을 보여야 된다.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목적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달성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생기게 될 것이다.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정당성을 그대로 담보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와의 싸움이죠 지금 현대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수많은 그런 어떤 항쟁과 쟁취, 그래 좋아요. 뭐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뭐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성취하지 않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죠.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였단 말인가요?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뒤로 제껴둔 채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그럼 그 중간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과정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신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을 때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니까 극단적이면 안 되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생각이 막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좀 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좀 반상이 있죠.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목적은 목적이고, 그리고 지금 현실,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부합되는 말들을 하는 게,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좀 덧붙이자면, 좀 투명한 사회, 좀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좀 더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투명해져야만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이죠.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집에서의 교육, 사회적인 교육,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든풍구 또 아침 방송, 지금 시간이 몇 시죠? 6시 56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와, 벌써 또 3월 말이에요. 또 얼마 안 있으면은 4월. 막 여기저기서 또 축제가 열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